계속해서 일본 이야기입니다. 중국은 대일본 역사 공세를 아주 집요할 정도로 지속하고 있습니다. 지난 7일 일본이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던 이 노구교 사건 발발 77주년 때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기념식에 참석해서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을 다짐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. 일본의 이러한 행보, 그 배경을 분석해봅니다. 베이징의 김성경 특파원. 네, 베이징입니다. 네, 중국의 그 일본에 대한 역사 공세 아주 파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아시는 대로 지난 1월에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. 또 곧바로 이어서 하얼빈 731 부대와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 의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국제적인 여론전도 벌였습니다. 네. 또 중일 전쟁 시에 자행됐던 일본의 악행을 담은 일본 전범의 자백서를 45일 동안 연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. 예.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일에 노구교 사건 발발 77주년 때는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이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일본에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. 예. 시진핑 주석은 아베 정권과는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강한 모드를 취하는 배경 어떻게 분석됩니까? 네, 물론 빌미는 일본이 제공했죠. 아베 정권 들어서 일본의 역사 역주행과 이 군국주 행보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을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하지만 이 중국의 공세 이면에는 이 역사 문제를 동아시아의 패권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 갸오이다오를 둘러싼 이 영유권 갈등은 중국의 해양 굴기와 또 동아시아의 패권 추구 이런 거 직결돼 있고요. 네. 또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한 일본의 이 군국주의 노선은 그 본질상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중국은 따라서 이러한 일본과의 패권 경쟁에서 현실적인 카드로 이 역사 문제를 적극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역사적 공세가 그런 효과를 실제 거둘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이 침략국이자 전범국인 일본과 벌이는 논쟁은 국제 정세상으로 유리하다. 중국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당장 반일 감정이 선명한 이 한국,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는데 사실 이 항일 이런 호재가 없거든요. 예. 그리고 또 이는 일본의 침략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같이 확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예, 또 아울러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찬성하고 나선 미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습니다. 맞아요. 즉, 미국을 이 동아시아 역사는 무시한 채 일본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나서면서 중국 견제라는 자국의 이익 지키기만 급한 나라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부각시킬 수 있는 부수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. 네. 나아가서 이 국제적으로 일본을 도덕적으로 이렇게 허물어뜨림으로써 중국이 이 아시아의 명실상부한 맹주로 발돋움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결과적으로는 일본 견제 더 나가서 미국 견제까지도 염두에 둔 거다 이 말씀인데 네. 한편에서는 중국 내부의 결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? 그렇습니다. 이 중국의 행보에는 국내 요인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항일이라는 것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만큼 내부를 일치단결시킬 수 있는 이 카드잖아요. 그래서 이 현재 중국 국내적으로 부패나 빈부격차 이러한 사회적 모순이 점증되고 있고 또 테러, 잇따른 테러 등 집권 불안 요소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. 예. 따라서 이러한 일본 카드는 내부 모순을 잇게 하는 이 진통제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국내 정치적인 목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. 예. 자, 그런데 우리도 일본한테는 피해 당사자입니다.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일본의 이 갈등 우리가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역사 문제를 고리로 이 노골적으로 한국 끌어들이기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중국의 의도를 보면 이 역사 공조를 매개로 해서 위안화 직거래 그리고 한중 FTA를 추진하고 이를 빌미로 위안화 세계화 그리고 세계 금융질서 재구축의 전초기지로 한국을 활용하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는 또 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를 깰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.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이 국민 정서를 고려하자면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데 중국은 이런 점도 감안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우리로서는 중국에 이 마냥 끌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자칫 딜레마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. 참 애매한 위치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. 자,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죠. 어제 그 중미 간의 전략 경제 대화 끝났는데 이견만 확인하고 막을 내렸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이틀간 진행됐는데 역시 이 이견만 노출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. 양국은 이 동남 중국해 영유권 갈등, 그리고 사이버 해킹,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었는데
우리로서도 관심이었던 이 북핵 문제 역시 양측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. 이렇게 양측이 갈등만 확인하는데도 그런 전략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나 배경은 어떻게 분석됩니까? 이 표면적으로 갈등을 노출을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견과 갈등을 노출하기 위해서 만난다 이렇게 역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대외적으로 중국이 거둔 성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중국은 G2 국가의 하나로서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대등하게 역할을 나란히 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이 세련된 모습을 과시한 것이거든요. 예.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서 거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 또 미국 역시 중국의 내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티베트와 인권, 또 중국의 정치적 자유까지 거론하면서 그것도 중국의 안방에서 말이죠. 예. 아직은 이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아니다. 또 미국은 중국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다른 대내에 보여준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 하겠습니다. 아하, 참. 그러니까 이견과 갈등을 일부러 노출시키기 위해서 만난다. 그렇게 노출시키면서 서로 얻고자 하는 것만 그냥 얻는다. 묘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세세한 그 대화 내용 같은 건 공개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공개되지는 않는데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논의들이 실제로 미중 간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사실 이 미중의 갈등을 노출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질적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은 이 협력 관계로 봐야 됩니다. 예. 아시는 대로 양국은 글로벌 경제의 최대 공동 수혜국 아닙니까? 그렇죠. 또 이 동아시아에서도 갈등 국면을 이용해서 서로 자국의 이익을 확장하는 이 파트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동시에 양국은 앞으로 미래 어느 시점이든 간에 이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툴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 가능한 이 양국의 충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러한 전략대를 통해서 미세 조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. 아하. 즉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 평화와 중국이 소화하려는 자국의 핵심 안보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, 또 이 중미 간에 만약에 전략적 틈새가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직접적인 충돌을 막을 것인지, 또 달러와 주도의 현재의 글로벌 경제 질서와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유한화 경제 질서는 어느 선에서 타협이 가능한 것인지,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와 조정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. 네. 또 이러한 과정이 본질적으로 이 협력 관계인 중미 관계 안정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만큼 외세의 압력이 강한 나라가 없고 또 한국만큼 외세에 대한 연구가 없는 나라도 없다면서 이를 이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네. 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베이징의 김선경 특파원이었습니다.